네,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특별 방역에 들어간 첫 주말입니다. 폭증세는 더 거세지고 병상은 전국적으로 태부족입니다. 정부는 비상계획 여부를 다음 주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이미 늦었다며 당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현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확산세가 좀처럼 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50만 명을 넘어서서 이제 100명에 1명꼴로 감염이 된 상황이고 최근에 뭐 나흘 연속 7,000명대 안팎의 확진이고 신규 사망자도 역대 최다, 위중증도 역대 두 번째로 많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으로 거리 두기를 조금 적용을 했죠. 사적 예. 인원 모임 제한을 했습니다만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이 효과를 보려면 강력한 거리 두기가 시행이 되고 예. 또 효과적으로 백신 접종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달 반에서 3개월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예.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확산세는 지금 아직은 산등성을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중간 지점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확산세는 더 가팔라질 거고 지금도 보시면 확산되는 속도가 지난주에 비해 2,000명이 늘었고 예. 사망자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진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환자,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병상을 최대한 확대하게 정부가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예. 더 이상 일반 상급 병원에는 병상을 낼 수도 없을 뿐더러 병원 자체가 지금 엄청난 인력 부재로 힘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좀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셨는데 말씀 중에 지금이 이제 확산세의 중간 지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수리과학연구소는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의 추세라면 이달 말이 되면 위중증 환자는 1,700여 명 정도, 하루 신규 확진자는 12,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치가 정점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네.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드 코로나 예. 시작하기 전에는 2,000명 이하였거든요. 예. 지금 위드 코로나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7,000명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확산세가 꺾이기 위해선 강력한 거리 두기가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백신 접종이 진행이 같이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은 두 가지가 다 지금 병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추가 접종도 고령층 위주로 하고 있지만 10% 미만으로 매우 미비합니다. 예. 아마도 이 확산세는 수리과학연구소의 그 결과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갈 것이고요. 저는 아마 다음 주도 10,000명 기본은 나올 수 있고 그 이후의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거리두기 플러스 물론 소상공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그보다 더 급한 것은 병상 확대와 더불어서 지금 중증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택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예. 재택에서 대기하시다가 대부분 사망하시고 중환자로 가시기 때문에 재택의 기준을 좀 더 완화를 해주셔서 50세 미만이나 60세 미만으로 연령을 좀 내려주셔야 되고요. 그 연령 이상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일반 병상을 마련하셔서 입원을 시켜야 되고 일반 병상 자체를 병원에 의존해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벤션이나 그런 큰 공간을 예.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나하나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뭐 10,000명 정도의 확진자를 예상을 하셨고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정점이 몇 명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확산세가 좀 가파르다 이런 네, 맞습니다.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월요일부터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효과가 뭐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특별 방역 대책은 사적 인원 모임을 조금 제한하고 그리고 이제 방역 패스를 쓰는데요. 예. 사실 성인들은 90% 이상이 다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방역 패스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드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7월부터 부스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접종 완료가 60% 정도인데 추가 부스터가 45%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이 지난 10월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적 모임 제한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한 달 반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예. 우리는 부스터도 접종이 늦었고 그다음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나 거리 두기도 굉장히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두 나라의 그런 확진자 감소세는 저희는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금 좀 더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 중대본의 발표를 보면 코로나19 상황이 지금과 같이 계속 확산한다면 다음 주에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좀 더 거리두기 효과라든지 방역 대책이 좀 나타나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저는 많이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예. 11월 초부터 한 달 이상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좀 강력하게 지원을 해 주셔서, 그러니까 정부가 재원을 소상공인도 지원을 하셔야 되고 선택적으로 예. 의료에도 지원을 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사적 모임이나 영업 시간 같은 것이 제한이 들어가게 되면 모임을 취소하게 되고 재택근무를 늘리면서 접촉을 차단하면서 이 거리두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이 1, 2주 가지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4차 대유행 때 상당히 긴 시간을 4단계를 유지했지만 2,000명 아래로 내려가기가 어려웠거든요. 예. 그럼 지금은 4단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이 7,000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더 강력한 거리두기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결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동반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예.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자꾸 시간만 끄시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생명들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예, 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기 전에 좀 막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코로나19 전문가 10분에게 긴급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뭐 의료 체계도 한계에 처한 상황이고 아쿠아일로인 확산세를 좀 꺾으려면 어느 정도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가, 이게 전문가들께 좀 여쭤봤는데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글자가 많아서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강력한 거리두기, 접종 속도를 조금 더 가속화하기, 예, 뭐 이런 대책들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병상과 의료 인력 확충 같은 지적도 나왔거든요. 근데 뭐 교수님께도 저희가 질문 드렸습니다만 이게 오늘 출연하시기 때문에 직접 들을 생각이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결국에는 다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의견이신 거죠? 우선은 접촉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거리두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예. 거리두기와 동시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런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정부는 일부분 사적 인원 모임만 제한하고 방역 패스를 적용하니 국민들이 스스로 움직임을 멈춰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소상공인의 지원은 지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금 가지고 움직이지 말아달라는 거지만, 그럼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지만 국민들이 움직임을 멈출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거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책이 지금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거리두기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만약에 특단의 대책을 시행을 한다면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가 돼야 좀 확산세를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마 이전 4차 유행 때 3단계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4단계죠. 4단계가 되더라도 사적 인원 모임은 사실 일부에서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국민들이 경각심이 생길 수 있고, 예. 또 학교 등교도 일부 원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 감염도 좀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동시에 고령층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한 부스터를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만 저는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 꼭 접종을 권고를 하는 편입니다. 예. 이러한 것이 같이 병행이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지만, 사실은 저는 2, 3주 후에는 절대 이런 결과가 조금 기대하기 어렵고요.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경과가 될 것 같고, 그 한 달이 지나면서 이제 경구치료제 같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온다면 중증자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지만, 지금부터 한 달간에 이 많은 대기하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그 4단계 거리두기 상황을 좀 점검해 보면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고 9시에 운영 제한을 했습니다. 또 식당은 4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했고, 밤 9시가 지나면 식당 운영은 못하고 이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도록 이런 조치들이 시행이 됐었는데, 이런 강력한 대책들이 한 달 정도가 유지가 돼야 된다. 네, 최소한 그 정도 유지가 되면 예. 일정 부분 감소를 할 수 있고, 그럼 그 상태에서 정부가 어떤 상태를 보고 이번엔 정말로 단계를 서서히 완화하는, 그러니까
방역을 할 때는 빠르게 올리고 단계는 서서히 내려야 되는데 항상 그것이 반대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좀 많이 아쉽고요. 예. 이번에는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중증자,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체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 사망자와 중증자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치료 병상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택에서 치료나 병상을 좀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초기 치료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뭐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건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코로나19는 바이러스 폐렴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예. 초기에 수액이라든지 산소 투여를 통해서 많은 경우 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상을 크게 만들어서 병상만 있으면 대부분 좋아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집에 계실 때는 치료를 하는 건 아니죠. 집에 있는 경우는 아주 경증이나 무증상이 스스로 자가 치료가 되는 그런 분들은 집에 계셔도 되지만 예. 싱가포르처럼 50세 미만 이렇게 굉장히 경증인 분을 재택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재택에서 관리가 되다가 나빠지면 이송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송할 구급차도 많지 않지만 병상이 없기 때문에 예. 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상을 마련해 놓고 재택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예. 지금 병상 대기자가 1,500명인데 대부분이 기저질환자 고령자고요. 뭐 4일, 5일 대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바이러스 폐렴 환자가 4일을 대기한다는 건 치료를 포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모르고 코로나로 들어간 환자가 300시간씩 있다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코로나 환자로 인해서 다른 열나는 환자들이 응급실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 특히 확진자가 늘면서 지금 병원에 의료진이 격리를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확진자 수를 치료하는 이 의료진이 없으면서 더욱 이게 너무 악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정말 간곡하게 정부가 대규모 병상을 좀 마련해 주시고 국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준중증이나 중환자를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이번 기회에는 조금 변환을 해 주셔야지 우리 국민들이 일부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치료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대안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하는데 기존의 생활치료센터는 말 그대로 그냥 관찰소였어요. 예. 거기선 항생제라든지 이런 항체 치료제라 조기 치료제가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치료제를 쓰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예. 전문 의료진을 정부가 투입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격리뿐 아니라 치료를 한다면 우리가 전담병원에 이송하기 전에 한 70% 가까운 환자들이 입원을 안 할 수 있어요. 예. 이런 효과적인 방안을 여러 번 제안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가 꼭 고려를 해주셔서 병원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집에서 불안하게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빨리 입소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의료 현장에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병상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매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전공의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장의 상황을 알리는 정부의 지원을 좀 촉구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회 서현주 수련이사 연결해서 현장 상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에 코로나19 의료 현장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게 전문의가 아니라 전공의들이 직접 나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의 가장 최전방에서 코로나 그리고 응급 환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급격하게 중증도가 상승했고 병상이 부족하고 응급실 순환이 안 되는 등의 문제들을 체감하게 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눈앞에서 중증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을 목도하다 보니까 예. 의사로서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는 비단 이제 전공의들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예. 코로나나 중증 응급 환자들을 맞닥뜨리는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 또한 매일 아비규환의 의료 현장에서 겪게 되는 상황들인 것 같고 예. 실제 저희가 목소리를 내기 전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하고 중환자의학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의료진이 한 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아비규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심각한 사례, 좀 겪은 사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환자 중증도가 상당히 높아진 게 저희가 이제 체감하는 사례들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응급실로 들어와서 이제 확진되는 환자들이 보통 가벼운 증상을 경험하고 걸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의식이 없거나 심정지 상태로 실려오는 환자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뭐 하루에 뭐 아침에만 두세 분이 심정지 상태로 실려오니까요. 그리고 응급실, 격리실이나 중환자실 자리가 포화돼서 이제 중증 환자가 실려와도 받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악화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이제 응급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력은 기존하고 변동이 없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중증 응급 상황들, 뭐 심정지 상황이라든지 CPR 상황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저희는 이제 어떤 환자를 살리러 가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19 구급대는 이제 구급대대로 이러다 보니까 연락 상태 안 좋은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떠돌게 되는데 일례로는 최근에 수도권 지역에서 41번째 컨택 후에 마지막으로 나온 응급실 격리실로 입실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럼 나빠진 환자들을 그냥 떠돌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원래 진짜 정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환자를 이제 어떻게 살릴지 고민하고 공부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었는데 이제 이 많고 넘치는 환자 중에 누굴 죽게 내버려 둬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처참한 상황이라서요. 정말 힘듭니다. 좀 환자들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를 지켜봐야 하는 의료인으로서의 고뇌, 현장 인력의 어려움을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봤을 때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부분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당장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병상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코호트 전담,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 전담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병상 확보가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응급실, 격리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순환 이송 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문 인력의 확보인데요. 이게 그 기존의 인력을 이용해서 꾸역꾸역 이제 코로나 환자 진료를 이제 전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와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이제 뭐 특히 코로나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의료진이 감염되는 사례도 빈번하고, 그럼 그 공백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제 업무 로딩이 생기고, 뭐 최근에는 뭐 병원에서 이 과정에서 부담을 갖게 되는 인턴생 한 분이 자살하게 되는 일도 생겼고요. 처참한데요. 뭐 의료진 보상에 대한 문제도 계속 나오지만 차이도 크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굉장히 사직률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파견 중인 병원에서는 호흡기내과 임상강사 이상의 스텝이 코로나 입원 환자를 담당하는데 24시간 콜을 받는데 일당이 6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시급으로 따지면 2,500원이거든요.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한데 비용수당이 뭐 한 달 통틀어 3만 원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전문 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 사직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환자 진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 기존의 인력을 충분히 더 잘 유지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빠르게 이제 유휴 인력들을 활용해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의료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존 인력들의 어떤 이제 피로도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장의 어려움을 저희가 잘 전했고요. 또 다 그런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힘내시라고 응원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 지금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 서현주 수련이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까지 들어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요. 이제 지금 뭐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적을 해왔던 강력한 거리두기 연장이라든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었던 의료 인력의 확충이라든지 병상 확보, 이런 문제까지 짚었는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이제 접종의 가속화였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의 발표를 보면 추가 접종 간격이 계속해서 단축이 돼서 이제 3개월 뒤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령층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도 3개월로 단축이 됐는데 이게 어떤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추가 접종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확진자 그래프를 보시면 7월부터 종 모양으로 쫙 올라가다가 10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부스터 효과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도 부스터에 의해서 한 10배 정도 감염이 차단된다는 효과는 있지만 국내는 아직 2차 접종까지 끝내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불안감이 있죠. 분명히 백신 접종에 그러한 걸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완화가 되어야지만 추가 접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령층 요양시설에 계신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예. 최대한 부스터를 빠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장 취약 그렇습니다. 계층부터 부스터샷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서요. 저희 모두가 좀 다 노력해 보고 좀 더 자꾸만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너무 지겹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좀 한마음으로 이 사태를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